안녕, 현대소설 6강 동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만 혼자 신난 것 같아, 그치? 자, 우리 전상국의 동행이야. 이게 그 임철우의 동행도 있어서 좀 다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본문의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얘도 뒤에 그 보기 박스 3번 문제를 보시면은 동행은 두 사내가 눈이 내리는 산길을 걸어가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특히 구름치 고개를 오르고 내려가는 장면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긴장의 고조 해소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자, 지금 얘네 두 사내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고 구름치 고개를 오르고 내려가는 장면. 그쵸? 그래서 긴장이 고조됐다가 해소되는 그러한 것들이 맞물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 있고요. 고개에서 큰 길로 이제 약간 여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눈은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그 외에 여러 소재들도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거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남자 사이에 무엇인가를 감추는 듯한 대화나 행동을 통해 관계를 추측하게 하는 추리소설적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증폭시켜 작중 의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서로 신분을 모르는 가운데 이제 같이 동행을 우연히 이 산길을 동행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억구라는 인물은 사실 이제 살인자인 거고, 얘가 이제 자기가 살인을 했음을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형사. 키 큰 사내는 형사예요, 원래. 그래서 이 본문에서 뭐 형사다 이런 말은 없지만, 이제 우연히 이제 같이 동행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살인자인 거를 알고 있는 가운데 얘를 잡아야 되잖아. 근데 형사로서. 근데 잡기보다는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얘를 그냥 놓아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동행하는 내용 가운데 얘네들의 관계 지금 얘네들이 또 과거를 어떻게 회상하고 있고 요런 내용들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한번 볼게요. 큰 키의 사내와 억구는 눈 덮인 산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춘천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체크. 큰 키의 사내는 중학생 때 토끼 잡던 이야기를 하고 억구는 6.25 전쟁 때 득수를 죽이고 득수의 동생 득칠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갯길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갯길을 오르는 그 길 가운데서는 둘 사이에 어떠한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서로의 그런 신분이나 이런 걸 모르는 가운데 이제 자기들의 과거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들은 이미 그 험한 구둠칫곡의 눈길을 다 넘어 큰 길에 다다라 있었던 것이다. 큰 길에 이르고서부터 그들은 서로 나란히 서서 걸었다. 그러니까 큰 길에 오르기까지는 그 고개를 계속 올라가고 있었겠죠. 근데 큰 길에 이르고 나서는 그들은 서로 나란히 서서 걸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내의 발이 터덜터덜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 위에 점을 찍어 나가고 있었다. 먼저보다 바람기가 쓰러지면서 눈발은 이제 조용한 흩날림으로 변하고 있었다. 옆산 소나무에 얹혔던 눈 무더기가 싸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싸르르 음성 상징어죠. 마치 자기 무게를 그렇게 나약한 소나무까지 위해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이 거기다 체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눈이 이 소나무 위에 쌓인 모습 그리고 지탱할 수 없어서 마치 이 눈이 쫙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자, 그때 좀 먼 곳에서 또 우직근 소나무까지 부러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이때 억구가 느닷없이 키 큰 산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선생, 난 득수놈을 그 김특질이를 어제 죽였단 말이오. 이렇게 온통 눈이 내리는데 그까짓 걸 숨겨 뭘 하겠소. 선생은 아주 추악한 사람을 몇씩이나 죽인 무서운 놈과 함께 서 있는 거요. 자, 날 어떻게 생각하슈? 라고 말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를 자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뭐 형사인지 아닌지 그런 걸 떠나서 말이죠. 모르는 가운데 속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말하는 가운데 보면 지금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 뭘 숨겨서 뭐하냐 막 이런 거든?
그래서 지금 눈이 쌓여있는 이 산길을 걸어가면서 사실 이 눈이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다라는 게 이제 아까 보기에 나와 있긴 했어. 그래서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얘가 말할 때도 눈이 내리는데 내가 그런 걸 숨겨서 뭐 하겠어. 나 사실 살인자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이게 뭐 크게 관련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좀 의문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보기에서 갈등 해소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걸음 큰 키의 사내 앞으로 다가섭니다. 큰 키의 사내는 후딱 몇 걸음 물러서며 오버주머니에 오른손을 잽싸게 넣어요. 왜? 경계하는 거죠. 갑자기 얘가 이제 고백을 한 거잖아. 자백을 한 거잖아. 그리고 더군다나 사내 앞에 이렇게 다가선 모습에 이제 뭔가 방어태세를 취하려고 오버주머니 오른손을 잽싸게 넣어요. 이건 뭐 아무래도 그냥 상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형사니까 옆구리에 뭐 총 같은 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의 시선은 억구가 양복 윗주머니에 블록한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 자, 억구는 지금 양복 윗주머니에 블록한 거 뭔가를 움켜쥐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선 키 큰 사내는 더더욱 이제 경계를 하는 거지. 저게 뭐지? 뭐 칼이라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얘가 지금 살인자라고 자기가 지금 억구가 자기 얘기를 한 상황인 거니까 그걸 듣는 키 큰 사내는 좀 놀랄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술집에서 난 놈에게 이주껏 됐죠. 그래, 여기서의 놈은 바로 이제 득칠이야. 그러니까 득칠을 어제 죽였어요. 죽였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어제 밤만에도 같이 술을 마셨죠. 그래, 자넨 분명 우리 아버지를 잡아껐다. 그래, 벌초를 매년 해왔다고. 고마워 고마워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날 밤 이 득칠을 죽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연을 보면은 이제 억구가 이제 6.25 때 이 득수라는 애를 죽여요. 죽이고 득수의 동생인 득칠이가 이 자기 형의 복수를 하려고 억구 아버지를 죽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억구가 이제 어제 이 득칠을 찾아가서 이 몇 년 만에 찾아가서 이 득칠이를 죽인 거야. 복수를 한 거죠. 근데 매년 이제 벌초를 억구 아버지 걸 해줬다라는 걸 봤을 때 이제 억구가 고마운 마음도 있었어. 술 한잔 하면서. 근데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득칠이를 살해했던 거죠. 그쵸? 헌데 그 득칠을 난 그날 밤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글쎄 나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그 득칠을 죽였는지. 여직 들어보지 못한 맥 빠진 그렇게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큰 키의 사내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고 나서도 되게 미안한 마음도 있으면서 고마움, 복합적인 감정, 분노, 고마움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만든 거죠. 여직 들어보지 못한 맥 빠진 그렇게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큰 키의 사내는 묵묵히 억구의 얼굴을 뜯어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억구가 큰 키의 사내 앞에서 몸을 돌리며 저쪽 산둥성이를 가리켜 보았다. 바로 저 산에 가친 산소가 있습니다. 가친이면은 이제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이에요. 그쵸? 한마디로 자기 아버지 산소가 있다는 거야. 우리 조부님 산소 옆이라는군요. 난 지금 거길 가는 겁니다. 지금 억구는 자기 아버지의 산소에 가고 있어요. 가서 우선 무덤에 눈을 쳐드려야죠. 그리고 술을 한 잔 올리고 술을 올리면서 가친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올해도 눈이 퍽 내렸구나. 눈 온 짐작으로 봐선 내년도 분명 풍년이겠지. 이건 이제 평소에 아버지가 자주 했던 말인 것 같아요. 하실 겁니다. 그리고 푹 한숨을 몰아쉬겠죠. 그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갇힌 옆에 누워야죠.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도 나란히 아버지 옆에 누울 것이다. 이제 자결을 할 거라는 거를 이제 좀 암시하긴 하죠. 이제 갇힌은 혼자 버려두고 달아나진 않을 겁니다. 그는 산으로 향한 생눈길을 몇 걸음 걷다가 다시 이쪽을 향해 참 바로 저기 보이는 저 모퉁이를 돌아감 거기가 바로 와야입니다. 가셔서 우선 구장내 집을 찾아 몸을 녹이시오.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푹 몸을 녹이셔. 자, 그럼 난 산을 향해 생눈길을 걸어가는 그의 바짓가랑이가 서걱서걱 요란한 소리를 냈다. 어깨를 잔뜩 구부리고 흡사 한 마리 흰 곰처럼 비유적 산을 향해 걷는 억구의 을씨년스러운 초라한 뒷모습에 눈을 주고선 큰 키의 사내는 한참이나 그렇게 묵묵히 섰다가 문득 큰 길 아래로 내려가서 억구 쪽을 따라가며 노영 잠깐 말소리 속에 강인한 무엇인가 깔려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억구를 붙잡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왠지 제가 가면은 이제 자결을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죠. 바짓가랑이를 대걱거리며 걸어가던 억구가 주춤 멈춰서 이쪽으로 몸을 돌렸다. 큰 키의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갔다. 오버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 움켜쥔 그런 자세였다.
억구가 짐짓 몸을 추스르며 자기에게로 다가서는 큰 키의 사내 거동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억구 앞에 멈춰선 큰 키의 사내가 할 말을 잊은 듯 멍청하니 고개를 위로 향했다. 고개를 약간 젖히고 입을 해해 벌린 채 그의 이러한 생각하는 표정 위에 눈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날 밤 난 생물선생네 담을 빙빙 돌고만 있었지. 내 키보다도 낮은 담이었어. 자,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난 거푸 담을 돌고만 있었지. 만약 내가 담을 넘어 들어간다면 그러나 난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담이란 남이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걸 들어가면 그건 나쁜 짓이야. 그건 도둑놈이지. 난 나쁜 놈이 되는 건 싫었으니까 무서웠던 거야. 나는 담만 돌면 생각했지. 오늘 갑자기 생물선생는 무서운 개를 얻어다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또 어쩌면 선생이 설사 나서 변수에 웅크려 앉았을지도 모른다는 질의 경계를. 그리고 남의 담을 넘는다는 건 분명 나쁜 짓이라고. 무서웠던 거야. 결국 난 새끼 토끼를 구할 생각을 거두고 담만 돌다 돌아오고 말았지. 자,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얘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인데 옛날에 이제 키 큰 사내가 어릴 때 학생 때 이제 학교에서 이 토끼 실험을 한다고 토끼를 잡았는데 이제 잡은 날 그날 밤에 이제 그 선생님네 집 앞을 서성거리는 거야, 이 키 큰 사내가. 왜냐면 토끼를 너무 살리고 싶은 거지. 토끼의 생명을 살려주고 싶은데 그러자니 선생님네 집 담을 넘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담을 넘는 거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어긋나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넘으면 토끼를 살릴 수가 있어. 그쵸? 그러니 얘는 그 담을 사이에 두고선 사실상은 막 갈등을 했던 거지. 결국은 뭘 선택했을까? 토끼를 살리지 못했다는 걸 봤을 때 도덕적인 규범을 지켰던 거지. 결국은 그 담을 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 이후에 토끼는 결국은 그 실험 대상으로서 쓰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토끼를 살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억구 앞에서 이 과거를 지금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똑같은 상황에 놓였다는 거야. 내가 형사로서 이 살인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얘를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도덕적인 규범상. 그러나 얘 마음으로는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야. 왜냐? 얘가 지금 그냥 올라간 상태로 놔두면 얘는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얘를 지금 잡아버리면 어쩌면 이제 또 이렇게 새 인생을 살게 될 그러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따라야 되는 것인지 이 둘 사이에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현재의 선택은 바로 억구를 보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니 선생 남을 불러놓고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슈?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그 과거해상에 나오는 그 담이 도덕적 규범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결국은 담을 어기지 않기로 넘지 않기로 한 거죠. 아니 선생 남을 불러놓고 그거는 이제 과거였고 지금 현재는 담을 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야. 왜냐면 억구를 놓아주기로 한 거니까. 아니 선생 남을 불러놓고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시오? 억구가 말했다. 나쁜 놈이 되기가 싫었던 거야. 담을 넘는다는 것. 큰 키의 사내가 한 걸음 물러섰다. 생각하는 표정을 거두지 못한 채 산속 소나무 위에서 다시 눈무더기가 싸르르 쏟아져 내렸다. 마치 그 연약한 나뭇가지 위에서. 그리고 거푸 내려 쌓이고 있는 눈의 무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 이 장면이 얘들아 앞에서 억구가 이제 자기의 그러한 살인 고백을 하는 그 장면 앞에도 똑같은 이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 체크 좀 해줄래? 지금 소나무까지 위에 놓여있던 그 눈들이 와르르 쏟아지는 장면이 앞에서 억구가 이제 자백을 고백하는 장면과 그 다음 뒤쪽에서 지금 키 큰 사내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 눈이라는 소재가 그런 점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어. 왜냐면 앞에서는 이 눈 때문에 나뭇가지가 부러져 내리는 소리 들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부분 이후에 바로 이제 이 억구가 자기의 자백을 고백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서 그러한 자기 자백을 하기까지의 갈등이 조금 이제
사그라들었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거는 이제 억구의 그러한 내면적 갈등이 이제 털어버리는, 해소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그 소나마까지 위에서의 눈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쌀을 쏟아져 내렸다, 그만큼 훌훌 털어버렸다, 그런 느낌으로 나타난 거고. 그리고 지금 억구 장면 앞에서 나오는 장면, 그러니까 큰 키의 사내 앞에 나오는 장면에서는 큰 키 사내가 결국은 내면적인 갈등을 이제 털어버리는 장면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쌀을 쏟아져 내렸다, 역시 그 말이 나오면서 그 뒷부분에서 결국은 억구를 보내주기로 하면서 담배를 이제 꺼내는 모습입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의 눈의 역할들이 그래서 갈등 해소의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얘네들의 내면적 갈등이 어느 정도 이제 털어졌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억구가 다시 다그쳤다. 선생, 발이 시립니다. 내가 여기 얼어붙어야 좋겠소? 원, 별, 양반도. 자, 그럼 억구가 다시 몸을 돌려 산을 향했어요.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깡통한 양복 윗주머니에 삐죽하니 이옷들이 소주병 노란 덮개가 드러나 보였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양복 윗주머니 불룩했던 게 뭐였다는 걸 볼 수 있니? 소주병이었다는 걸 이제 여기서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이제 더 키 큰 사내는 마음이 더 놓이겠죠. 순간 망설이던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어떤 결의의 빛이 스쳤습니다. 이제 내면적인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판단이 선 거죠. 아,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날 위협하려고 한 것도 아니니까. 아, 노영 잠깐. 억구가 바지가랑에 대걱거리며 다시 몸을 돌렸다. 노영이라는 건 억구를 의미하겠죠. 지금 큰 키의 사내가 걔를 붙잡은 거니까. 순간 큰 키의 사내는 오른쪽 오버주머니에서 서서히 손을 뺐다. 그리고 무엇인가 불쑥 억구 앞으로 내밀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결심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무엇인가 불쑥 억구 앞으로 내미는데 그게 이제 바로 담배야. 여기서 나는 담만 돌았지, 무서웠던 거야. 이걸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억구가 물었다. 얘 드리는 겁니다. 아까 두 개비를 피웠으니까 꼭 18개비가 남아있을 겁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 오랜 담배도 풍년이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린 담배는 하루에 꼭 1개비씩 피우셔야 합니다. 지금 이 키 큰 사내가 담배를 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거를 하루에 1개씩 꼭 피우라는 얘기는 결국은 1개씩 꼭 피우라는 건 무슨 얘기야? 그렇게 된다면 18개비가 남아있으니까 18일 정도는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너 살아라, 이 얘기야. 자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연민과 이해와 배려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큰 키의 사내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거죠. 이제 모든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된 거죠. 이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말한 거니까. 그리고 그는 담배 한 값을 받아든 채 멍청이 서 있는 억구에게서 몸을 돌려 마치 눈에 올린 사람처럼 비척비척 큰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장기침을 몇 번 크크하면서 걸어가는 그의 등 뒤로 마치 울음 같은 억구의 외침이 따랐다. 하루에 꼭 1개비씩 피우라고? 꼭 1개비씩 피우라고요? 그러면서 억구는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기를 걱정해주는 그러한 신분도 모르는 그러한 키 큰 사내의 그러한 말에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눈 덮인 산속 아직 눈 조용히 비껴내리고 있는 밤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도 이제 눈 덮인 산속 하면서 이제 밤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억구를 놓아줌으로써 어떤 이해와 용서, 어떠한 연민, 배려 이런 것들로서 마무리되는 그런 소설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가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그에 대한 연민인데 이 전쟁이라는 건 사실 이제 억구의 그 과거를 보면 얘가 득수를 죽이게 된 것도 뭐 득수가 뭐였지? 누가 인민군이었는데 억구가 인민군으로 돌아와서 득수를 죽였었나? 뭐 암튼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 줄거리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6.25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의 그런 상처, 아픔, 어떻게 보면 억구도 이제 뭐 이게 살인이 막 그렇게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른 게 아니죠. 상황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아픔,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은 그러한 살인자를 이제 키 큰 사내가 포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어떤 화해와 연민 이 정도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물론 키 큰 사내 억구가 뭐 직접적으로 뭐 싸우거나 이런 건 없지만 이제 여기서는 전반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이 억구라는 이러한 사람을 이제 포용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서 인물의 내적 갈등, 이 키 큰 사내의 내적 갈등이 있다라는 거, 물론 앞에서 억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러한 자백을 하기 전까지 이제 눈을 통해서 눈이 소나무까지 해서 떨어지는, 지탱할 수 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억구가 이제 자백을 하는 모습. 그리고 키 큰 사내도 역시 내적 갈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억구를 내보내기로, 보내주기로 이제 결심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적 갈등 해소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라는 게 갈등 해소에 기능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주말에 딱 요 문화 과제까지 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